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, 현악기는 뭐 다 하죠. 제작은 거의 한 79년, 80년대부터, 80년 초부터 했죠. 그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. 횟수로.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참 장인이라고 자꾸 짓고 세우는데 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일이니까 꾸준히 했다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. 처음 배울 때는 뭐 힘들게 배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인생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죠. 평생을 이 직업을 해왔으니까.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써주는 거니까 제가 훔쳐서 남이 잘 써주면 그게 고맙죠. 그게 이제 제 행복이죠. 제 이름은 이용희입니다.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고 이제 어머니 혼자서 형제 자매들을 키웠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농사일 조금 돕다가 한 20대 되면서 이제 서울로 올랐습니다. 꿈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뭐 그냥 다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 일에만 집중했지 뭐 제가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제일 못했습니다. 그냥 미영이 같이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운 좋게도 뭐 여기저기 부서마다 막 옮겨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배웠죠. 다 제작 과정 같은 거를.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감사하죠. 지금 그래도 뭐 밥 먹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봐요. 저는 제 나름대로. 현악기는 뭐 다 하죠. 뭐 주로 이제 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 요거 세 가지 중점으로 하는데 판 갈라진 거라든가 뭐 판갈이라든가 넥 핀 거라든가 지판 교체라든가 뭐 팩 교체 뭐 쓸 수 있게끔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. 수리는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제 스스로 터득하고 이제 제작을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이제 응용을 해서 그냥 수리를 하고 가끔 책자도 보지만 책자에 이제 뭐 수리했던 사람들이 책을 조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노트에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. 그런 거 조금씩 봐가면서 이제 요런 수리는 요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배운 거죠. 그러니까 참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그래 생각해요. 사람들이 남들 보기엔 참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속내는 그렇지 못합니다. 다른 우리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이 직업 같이 한 친구들도 많은데
임금이 작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활이 힘드니까 그 친구들은 거의 다 떠났어요. 그리고 좀 한두 명 남았는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이제 수리하는 친구들은 있어요.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배운 애들이죠.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참 장인이라고 자꾸 쉽게 세우는데 글쎄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장인이라는 능력이. 뭐 다 오래 했다고 장인은 아닌 것 같고 이 직업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했다니까 장인이라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죠. 뭐 옆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기분은 나쁘진 않습니다.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. 빛났다기보다는 재밌게 일한 거는 저 공장 처음 운영하고 그럴 때가 조금 재밌게 일했죠. 이제 직원들 몇 명 데리고 같이 하고 이럴 때 즐겁게 했죠. 여럿이 하다 보니까 또 물건도 그때만 해도 잘 나갔거든요, 사실. 납품할 때는.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안 쓸 일이 없었어요. 그냥 일만 하면 됐으니까. 예전에는 그래도 제작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제작은 그만두고 거의 수리 쪽만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제가 이제 밀려오고 이렇게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도저히 뭐 단가를 못 맞춰서 그래서 이제 제작을 그만두고 이제 수리로 돌아선 거죠.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죠. 평생을 이 직업을 해왔으니까. 재밌죠. 어떻게 보면 이게. 여기 집중해서 뭐 한 가지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. 조금 어려운 수리가 들어오면 그 참 거기 고민이 많죠. 거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. 수리라는 게 딱 일정하진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딱 작업 끝나고 완성시켰을 때가 되게 제 자신이 대견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. 제가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가끔 손님들이 수리를 맡기러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이제 옆에서 소개해서도 오기도 하는데 수리 한 걸 보고 마지막에 참 잘 되고 가서 연주를 해보면 참 편하다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가 참 자부심이 있죠. 연주는 전혀 못합니다. 악기 소질이 없어요, 제가. 해보려고 그랬는데 손이 이게 굳어가지고 안 돼요. 오른손, 왼손이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. 저희도 이제 줄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줄을 튕겨보든가 하면 좀 통을 어느 정도 두들겨 이렇게 이런 것만 어느 정도 들어도 어느 정도 괜찮겠다 하는 소리는 대충은 알죠. 켜보는 거하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요건 그래도 괜찮다. 요건 조금 덜 하다. 이런 정도는 압니다. 가족이죠, 뭐 일단. 처음에는 가족, 손꼽히는 거죠.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제 다 번양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그래도 착하게 잘 컸어요, 일단은. 근데 거기에 만족스럽고 또 가족들이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지더라고요. 가족이 좋아야지 저도 좋죠. 제가 어릴 때 좀 힘들게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참
옆에서 조금 안 된 사람 보면 안타깝죠. 제가 이제 악기를 주로 하니까 이 현악기가 어려워서 못 산다는 친구들 있고 뭐 그러면 그냥 주기도 하고, 돈은 못 줘도 이런 건 내가 줄 수 있거든요.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주라 그러면 그럼 힘들어도 그냥 악기를 주는 건 저한테는 좀 편해요.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쁨이 좋더라고요. (45년) 동안 이 직업을 꾸준히 해왔는데, 남을 위해서 또 자기 기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는 나는 후회는 없습니다. 제가 콘쳐서 남이 잘 써주면 그건 고맙죠. 남들이 이제 좋아하고 만족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또 내 행복이 될 수도 있죠. 저는 좀 외길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, 이 현악기라는 직업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험한 길일 수도 있지만 저 자신한테는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. 그냥 주위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이용이라는 사람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. 수리를 해서 이제 쓰는 사람들이 참 예전에 그 사람이 수리해주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을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